칼리아 스튜디오 세 번째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시, 우리가 이미 많이 잘 알거나 한 번쯤은 학교에서 들어봤지만 한번 다시 읽어볼 정말 명작 같고 주옥 같은 시를 하나 읽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 중 한 분이죠. 일단은 윤동주 시인님의 서시를 먼저 읽고 낭송을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님의 서시였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 정말 가슴 속에서 뭔가가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날 것 같고 좀 눈물을 흘리고, 최근에 이 시를 다시 읽으면서 좀 많이 감정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따뜻한 영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영혼이었던 윤동주 시인님의 서시. 짧지만 임팩트 있고요. 시인들이 평가하는 최고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에서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눈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시인의 감성은 되게 여리고 순수하고 굉장히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이제 그런 사람일 텐데, 굉장히 강건하고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마지막에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저는 윤동주가 이 서시를 다 쓰고 완성을 한 다음에 굉장히 편히 그날 잠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완벽주의자라고 들었는데 이 시 하나를 적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고민과 탈구를 거쳤겠습니까? 윤동주 시인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태어난 시기, 그리고 돌아가셨던 시기를 보면은 1917년에 태어나셔서 1945년 하면 광복이 됐던 해죠. 1945년 2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대략 한 28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 그쵸? 돌아가셨고, 광복이 8월이었으니까 광복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시로서 고뇌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남겨두고 결국 마지막엔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장소가 일본 후쿠오카 감옥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도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후쿠오카에서 돌아가셨던 걸 모르고 후쿠오카에 가서 관광이나 하고 왔었던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 연희전문대학을 나왔고요. 저 연희전문대학은 지금 연희전문학교인가요? 그 학교는 지금 현재 연세대 전신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왕산 뒤로 부암동 쪽 올라가다 보면 이제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 있죠. 옛날부터 있었고 제가 다녔던 대학 근처가 그쪽이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도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윤동주 시인의 언덕이 된 거죠. 고향은 간도 쪽이었지만 대학을 진학하고 학교를 다니고 국내에서 활동하셨던 곳은 이제 현재 연희동 근처가 되겠죠. 연희동에서 부암동 쪽으로도 올라와서 시도 쓰시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으로 가셔서 유학을 했었죠. 영문학과 리쿄 대학을 갔다가 도시샤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공부를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한인 대학생들과 민족 활동을 하다가 걸렸죠. 일본 경찰에게 걸려서 이제 투옥이 돼서 그 안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안에서도 당연히 시를 쓰셨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자료 조사는 못했는데 동주라는 영화를 보면은 바닷물 주사를 맞으시다가 아마 그런 폐혈증으로 돌아가셨겠죠. 그렇게 돌아가신 걸로 묘사가 됩니다. 실제로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알 수 없는 주사를 맞아서 돌아가셨고 그 당시 그 감옥에서 죽었던 학생들인가요? 죽었던 사람들이 한 180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쨌든 1800명의 젊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어쨌든 주사를 맞았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고요. 분명히 어떤 생체 실험 같은 게 있었던 거겠죠. 윤동주 시인님이 남기신 시를 보면 정말 이거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별에는 밤이랑 병원을 읽어보겠습니다. 별에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태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기회다. 별이라는 거는 멀리 있죠. 윤동주가 그리워하는 것들도 멀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간도 멀리에 계셨고 우리말을 못 쓰게 하니까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이런 귀여운 동물들의 이름도,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외국 시인 프랑시스 참,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멀리 있었고 조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자체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자신의 창피함, 뭐 어떤 거를 할 수 없는, 일제강점 시대에 태어나서 뭐 어떤 걸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본인에 대한 참회,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죠. 마지막에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기회다. 마지막으로 시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윤동주의 병원.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전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